그러니까 1200개의 세션이 열렸었고,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딱 첫날 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건, 이제 무슨 세션 하나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줄이 길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나 꼭 듣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못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막 하면서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했다가도, 이 어려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게 놀란 부분이 한 번 있었고, 그래도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선진국 전략을 담당하는 황수욱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전략을 보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된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행사에 참여한 탐방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GTC라는 게 뭐냐면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인데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전 세계 이제 개발자나 연구원, 그리고 산업 리더, 투자자들이 모여서 최신 AI, 그리고 컴퓨팅, 자율주행 로보틱스와 같은 혁신 기술들의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젠슨항 CTO의 키노트 연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열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키노트 연설이 진행된 곳은 산호세 SAP 센터라는 곳인데, 아침 8시부터 문을 연다라고 했는데, 그때 가니까 이미 줄이 거의 한 1km 정도 서 있어서 이걸 내가 서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면 19,000명이 수용이 가능한 해당 센터에는 아이스하키라든가 경기들이 열리는 그런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했었던 그런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키노트 연설에서 로보틱스나 양자 컴퓨팅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키노트 연설의 시작은 젠슨항이 컴퓨팅 수요에 변곡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저는 핵심 포인트 중 첫 번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전 세계 사람들의 예측과 가장 달랐던 부분은 추론형 AI와 에이전트 AI의 등장으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100배 이상의 연산량이 필요해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추론형 AI라는 게 뭐냐면, 작년 모델이었던 GPT-4o 같은 모델을 써보면 AI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해주는 형식으로 문답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O1 모델이나 O3 모델 같은 경우를 써보면 AI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이 많게는 뭐 1분에서 5분, 적게는 한 30초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전부 다 이제 AI가 컴퓨팅 연산을 활용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는, 이전에는 AI가 사람이 직접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사람이 물어보면 스스로 문답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대답을 하게 되는 과정을 도출한다라는 건데요. 젠슨항 CEO는 그래서 자리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여주냐면, 기존의 비추론 모델, 생각하지 않는 모델과 생각하는 모델의 연산량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직접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LLM 모델과 최신 생각하는 LLM 모델의 그 생성하는 토큰의 개수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거기서 유발되는 컴퓨팅 자원 연산량의 차이가 150배 이상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모델의 진화 과정에서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GPU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여기서 새로 소개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블랙엘의 성능에 대해서 기존의 GPU였던 호퍼 기반의 아키텍처 대비해서 얼마나 얘가 성능이 좋은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최대 동일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40배의 출력을 더 만들 수 있는 게 최신 GPU 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최신 GPU 칩을 사가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어떤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기들의 새로운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질 루빈 시리즈라든가 파인만 시리즈들을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기존의 주력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컴퓨팅 수요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사이즈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더 향상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한 반도체 기술도 공개를 하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차세대 제품군들 라인업을 좀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은 AI 팩토리,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운영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엔비디아의 다이나모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합니다. PC를 운영을 하려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 OS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가 이번에 공개를 했다라는 거고요.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공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단계의 제너러티브 AI,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까지 가는 그 연결고리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모두 있음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의 그 로보틱스 관련한 AI를 소개를 하면서 블루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이 키노트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 실망의 배경이 공개한 로봇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의 개념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이제 뒤처진 그런 형태의 로봇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로봇 산업에서 사실은 가장 이제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이 이제 마디마디에 다 구성이 되는 그 손의 하드웨어의 손의 구성이라든가, 이족 보행으로 관절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다리를 갖춘 그런 로봇들이 이제 차세대 로봇의 핵심 하드웨어 기술이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팔도 없고 다리도 단관절로 된 그런 로봇의 형태였다는 측면에서 하드웨어, 새로운 하드웨어 형태를 기대한,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 최신 기술에 근접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싶었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웠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로봇이 젠슨왕의 얘기를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 측면에서 좀 실망감으로 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의 큰 틀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이미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 청사진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이제 리니어한 수익성의 추세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좀 더 큰 틀에서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까지 갔을 때 자신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게 이번 키노트 연설에 좀 큰 골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뭔가 새로운 내용이 사실상 부재했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는 주가가 빠졌지만, 저는 이어서 말씀드릴 이 전시부스 탐방이라든가 세션들을 돌아보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1차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전시부스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것은 하드웨어 대여 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CSP라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것을 빌려주거나 관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향유를 했는데, 그게 빅테크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기업, 심지어 이제 스타트업까지도 자신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갖고 있고 이것을 이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어필을 하면서 홍보하는 부스들이 가장 주를 이뤘고요. 요게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비즈니스의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 전시 부스의 가장 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좀 관심이 갔었던 부분은 헬스케어입니다. 그 여러 산업의 종류의 부스들이 이제 많이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부분에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헬스케어인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한국 기업인 메디컬 IP라는 기업의 그 부스를 제가 방문을 하고 간단히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엑스레이로는 이러한 내장기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었는데,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이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대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게 된 그 혁신 기술을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이러한 기술력의 경우에는 거의 바로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AI 관련해서 저희도 AI LLM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가 가장 B2C의 응용 관점에서 그 다음 먹거리 찾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산업 중 하나가 헬스케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XR, AR이라든가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전시 부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기술력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수많은 비즈니스를 이제 시도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환경 안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이제 꿈꾸고 있다라는 측면이 엔비디아가 플랫폼 기업으로 가고 싶은 그 경로 안에서 이미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느냐를 세션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로보틱스 AI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LLM 모델의 학습 방식은 단어를 나열을 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미 방대하게 쌓여 있는 데이터를 LLM에 학습시키기만 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게 이제 기존의 Generative AI의 훈련 과정이었는데 때문에 여기서의 해자는 그걸 할 수 있는 연산기, 그러니까 GPU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로보틱스로 와서는 좀 다릅니다.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양질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텔레오퍼레이션 데이터라고 로봇을 직접 제어를 해서 그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최적이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은 이 데이터를 얻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대다수 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거보다는 좀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축적해서 로봇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다수가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 결국엔 이런 환경도 결국엔 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환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제 입장에서 좀 더 신선했다라고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GTC 세션 안에서 그 젠스랑 CEO가 참석했던 세션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키노트 연설이고요. 두 번째는 양자 컴퓨팅 세션입니다. 이 양자 컴퓨팅 세션을 열게 된 계기는 양자 산업이 언제쯤이나 상용화 될 것 같아요 라는 세간의 질문에 대해서 한 20-30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한 얘기가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좀 폭락시켰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젠스랑 CEO가 뭔가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세션을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명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기존의 범용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약간 좀 인식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제 개념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젠슨함과 이 CEO들의 어떤 얘기였고요. 시장의 사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가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컴퓨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컴퓨터와 보완을 해서 특정 작업을 이제 더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보완제 역할인 거지 전면적인 이제 범용 컴퓨터의 대체제 역할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와 함께 같이 중요하게 볼 생각이 이 양자 컴퓨터 산업이 상정하는 시장의 사이즈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게 향후에 이 양자 컴퓨터 산업과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하는데 좀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AI와 관련한 세션에 대해서 좀 하이라이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동안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게 비오픈소스, 기업들이 자기들 안에서만 AI를 개발을 하고 만들어낸 행태가 제너러티브 AI 씬에서 이어지다가
중국의 딥시크라는 모델이 오픈소스 AI를 기반으로 빠르게 치고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담화를 나눴던 세션이었는데, 오픈소스 AI라고 해서 이게 비즈니스의 수익화에 해가 되는 게 아니다.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AI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엔 수익화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오히려 오픈소스가 주는 이점인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더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딥시크 모델의 이제 성능과 그리고 효용성, 그리고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움을 좀 표현했던 그런 세션이었다라고 보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 딥시크를 약간 뭐 무시하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인정하고 경계하는 뉘앙스가 보였고, 오히려 미국 안에서도 어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오픈소스화해서 좀 캐치업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담화가 좀 진행되었었던 점이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랩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키노트 연설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 어떤 AI 산업의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의도가 보였고, 그리고 이미 그 밑바닥의 디테일한 산업 분야들에서는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엔비디아의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너러티브 AI 다음 이제 새로운 AI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가장 근접해 보인다라는 생각. 마지막으로는 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향후에 이 양자 컴퓨터 산업의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이제 면밀하게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아이디어의 골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